헌법재판소에 있는 재판관들에 대해서 윤석열 변호사 측에서 고발했다는 뉴스가 있는데 맞습니까? 이런 질문을 지금 하셨어요. 이 뉴스 관련해 가지고는 그 김영현 측 변호사 이하상 유승수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문형배 지금 현재 소장 대행에 대해서 고발장을 접수했는데요. 김 전 장관에게 그때 증언을 국회 측 변호인들의 질문에 대해서 증언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때 그 문 대행이 그렇게 되면 당신들이 이 앞에서 했던 그 증언의 신빙성도 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윤석열 측에서 그러지 말고 증언에 답을 해라라고 했더니 이제 자기네가 답을 한 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 문답이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실책이었고 짜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 대행이 김 전 장관에게 재판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해악을 고지했고 직무 권한을 남용해서 자기네들이 할 수 없이 증언을 했는데 그래서 증언 거부권 행사를 방해한 것이다 그 사람들이 이러면서 협박, 직권남용, 강요죄 등으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혐의로 고발을 했고요. 이 사람은 서부지방법원 폭도들의 변호를 맡으면서 이 헌법재판소에 있는 세 명의 재판관들 이미선, 그다음에 김영두, 문형배 이 소장에 대해서 좌익빨갱이 재판관이라고 아주 노골적으로 욕을 하고 막 비난하는 그런 지금 행위를 좀 벌이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요. 너무 황당한 게 왜냐면 그 상황에서 이제 김용현 증인이 진술을 안 하겠다라고 했더니 문 대행이 분명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당신에게는 진술 거부권이 있지만 또 국회 측 대리인에게는 또 신문권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 신문을 하면 당신이 진술을 안 하겠으면 안 하겠다라고 거부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질문을 일단 듣고 네가 안 하겠으면 안 하겠다고 얘기를 해라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는데 본인이 원해서 대답을 다 한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돌이켜 봤더니 자기가 술술 자백도 하고 이런 게 이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리고 그때 그 유승수 변호사인가요? 그 변호사는 그날 그 탄핵 심판이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극우 집회에 가서 집회 가가지고 좌익빨갱이라 그러고 뭐 벌써 그 사람들 머릿속에는 탄핵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 같다는 등 이런 굉장히 편향적이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문제가 있는 변호사인 맞아요. 거죠. 지훈 이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문형배 재판관이 선택은 본인이 하라고 말했고 분명히 그래도 본인은 안 한다라고 했고 거기서 끝났는데 본인이 휴정 시간에 윤석열 변호사들을 만나가지고 얘기한 다음에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 거예요. 근데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인이 이제 증언에 대한 답을 하면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답들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스스로 지금 더맨더머냐 뭐 이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아마 잘못했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저는 이번 이 12.3 친위 쿠데타 사건하고 그 이후의 과정을 보면서 정말 한국의 보수라고 하는 분들이 어쩌면 이렇게 정말 막말을 하고 극단적인 표현을 하고 정말 쌍욕을 하고 그리고 거짓말을 이렇게 많이 하는지 그게 가장 큰 충격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얼마 전에 제가 듣기에는 아주 놀라운 게 지금도 여론조사에서 이런 탄핵 국면에서도 이 쿠데타 국면에서도 여와 야가 그 지지율이 비슷하다라고 나온다고 하는데 뭐 그건 차치하더라도 그 정강훈 목사랑 몇몇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윤석열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50%, 60%가 간다라고 주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내드릴게요. 지금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은 계엄 사태 이후에는 국정이 없으니까 탄핵 이후에는 국정조사 지지율을 안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중요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 모닝 컨설트라고 아시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여론조사 기관. 해외의 그 정상들의 지지율을 보여주는 저기 보시면은 나와요. 윤석열 대통령이 맨날 꼴찌에 있다가 이게 요번 1월 9일에 한 겁니다. 얼마 전에. 그러니까 작년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 그 정강훈이나 이게 극우 쪽에서 주장한 게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엄청 올라갔다. 그러면서 더 많은 이 사람들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선전성동을 하는데 보시면 19%고 긍정이, 부정이 74%입니다. 이게 이제 객관적인 어떻게 보면 미국에서 행해진 조사인데 그런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거짓말을 하고
국민들을 선동하고 예. 그러고 있는 부분이 참으로 근데 저는 안타깝습니다. 저런 것도 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MBS나 갤럽 이런 데서 마치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매우 높은 것처럼 얘기하지만 사실 그걸 중요하게 볼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양측의 그 극렬 지지자들이 내보내는 건 똑같아요. 어떻게 하든 간에 그들은 자기네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그냥 지지하니까 중요한 건 중도층이거든요. 네. 근데 MBS랑 갤럽 이런 데를 분석을 해보니까 경향신문에서 나온 분석인데 최근 여론조사에서 중도층의 응답 내용을 분석을 해보니까 중도층들의 조사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네. 자신이 중도라고 대답한 사람들은 2배가 야당을 지지했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지금 노영희 변호사께서 예. 말씀하신 대로요. 중도층 대상으로 했고 따로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객관적입니다. 야당이 한 2배 정도 더 높게 나왔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최강철 의원께서 말씀하신 거는 보수가 아니고요. 수구입니다. 네, 수구, 예, 구구. 그냥, 네, 예, 구구. 그냥 보수와 구구를 같이 놓고 하시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한국의 정강훈과 정강훈 아류의 그 구구 집단을 한 몇 프로 정도를 봐야 되냐. 어떤 분들은 한 5% 정도로 보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한 15%에서 2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네. 이 구구 세력들에 대한 입장을 우리가 그래서 김문수가 이번에 뭐 대선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1위 나온 적이 몇 번 있었잖아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 오케이인데 그러면 저 국민의힘 쪽에서 예를 들면 김문수를 대선 후보까지 생각하냐? 국민의힘에서 내부적으로 네.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네. 예.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꼭 논쟁을 하자고 제가 국민 여러분들께 시청자 여러분들께도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제 국회의원을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종북 좌파 빨갱이라는 것을 입증을 한번 시켜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민주 진영이다, 진보 진영이다, 매우 상식적인 수준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을 다 한꺼번에 몰아서 자 종북 주사파다, 전체주의 세력이다, 그리고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잖아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평론하는 사람, 뭐 가깝게는 서정욱 변호사도 아주 가깝게 지내고, 야 우리 논쟁 한번 해보자. 그러면은 내가 서 변호사를 자주 만나서 잘 아는데 내가 정말로 종북 좌파 빨갱이 공산주의 세력과 연계돼 있다 또는 그런 흔적을 가지고 논쟁해야 한다. 왜 제가 이 위험을 대선에서 이 사람들 때문에 5% 15%이던 이 극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준동하는 거를 저는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좀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들이 공격하는 논리는 노영희 공산주의자, 자 강덕구 의원 공산 종북 좌파, 이지연 정말로 빨갱이. 위원장조차도 빨갱이잖아요.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는데 이들은 이렇게 신앙처럼 외치고 있어요. 자 그럼 좋다. 스픽스에 나와서 논쟁하자. 내가 종북 좌파인 걸 너가 입증해라. 당신이 극우고 얼마나 편향된 거 내가 입증할게. 네. 라고 해서 논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저는 혹시 이들이 더욱더 극단화되어서 일본의 적군파가 된다거나 특정 종교에 완전 미쳐가지고 테러를 한다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특히 20대 30대 애들이 저기 가가지고 법원 앞에서 폭동 일으키는 걸 보면 테러였죠, 정말로. 우리 사회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이들과 정말로 논쟁해야 돼. 아 저런 놈들 대한민국에 있을 수 있어. 표현의 자유로 우리가 그냥 허용해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제대로 논쟁해야 된다. 너희들이 왜 극우고 극단적 세력인지, 우리가 왜 종북이 주사파가 공산주의자가 아닌지를 논쟁을 하자고 저는 좀 제안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까지 지금 막 신경 쓸 필요도 더 이상 이제 없다. 그런 것들을 받아줄 필요도 더 이상 없다. 솔직히 이런 생각까지 들고요.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면 점점 국민의힘에서도 스스로들 다 손절을 하면서 오히려 이제 분위기를 정리하고 대선 체제로 돌아가면 중도를 잡기 위해서 또 여러 가지 그들도 나름대로 노력을 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노영희 변호사께서 아주 네. 중요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소위 뭐 극우 유튜버들한테 선물 보냈다고 해서 뭐 이슈가 되고 그러긴 했지만 저는 아마 지금 이 사람들이 설 연휴 때 제일 고민하는 게 이 부분들을 어떻게 대한 정리할 그렇죠. 거냐. 이거에 대한 전략적 고민이 있을 겁니다. 기존에 왜냐면 쌓아놓은 거를 다시 어떻게 왜냐면 회수하냐. 이게 이 중요하죠. 사람들이 제일 고민하는 건요. 정권 지켜야 된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 입장에서 메시지 전환이라든지 그 시점을 어떻게 언제 그리고 거기에 맞는 예를 들면 정권 연장 지키기 위한 후보 이런 부분까지 큰 틀에서 고민을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래서 윤석열과 손절 언제 극우 쪽과 손절 언제 이게 가장 중요한 전략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피츠.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